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 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공매 재산명세서의 실수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공매는요, 항상 압류재산 공매만을 얘기합니다. 공매의 경우에는 온비드라는 사이트에서 진행을 하죠. 온비드라는 사이트에서 진행을 하는데 공매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압류재산 공매의 경우에만 경매와 동일하게 권리분석, 말소기준 권리라는 걸 두고 그 다음에 이 이하는 전부 소멸이라는 동일한 걸로 이렇게 두고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말소기준 권리, 그다음 그 이하는 전부 소멸이고요. 세입자가 여기 있으면 대항력이 있고 여기 있으면 대항력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압류재산 공매가 아닌 다른 공매, 뭐 예를 들어 뭐 신탁 공매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공매들이 있는데요. 그런 공매들은 매매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물건들을 파는데 파는 조건이 이렇다. 어떤 조건이 있다. 당연히 그런 물건들은 물건들마다 당연히 내용들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물건들은 인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아닌지는 그쪽 물건 파는 곳에 문의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압류재산 공매의 경우에는 말소기준 권리라는 걸 두고 공매재산명세서라는 서류를 발급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경매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만 권리 분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압류재산 공매입니다. 압류재산이고요. 안산시에 나와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일단은 공매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요, 당연히 공매재산명세서입니다. 공매재산명세서는 경매의 경우에는 매각 물건명세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매각 물건 명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경매에서는 플러스 현황조사라는 게 또 발급이 되죠. 현황조사서라는 게 또 나오는데요.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현황조사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조사서, 그 다음에 서류 접수 내역, 뭐 이런 것들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서류들을 봐야 되는데요. 공매재산명세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서류 하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매재산명세서라고 하는데, 경매에서 매각 물건명세서는 언제 나오나요? 경매 기일 일주일 전에 나오죠. 경매 기일이 이날이다. 그럼 이날부터 역산해서 7일 전에 매각 물건 명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경매가 유찰이 됐다. 그러면 다시 들어갑니다. 없어졌다가 다시 2차 기일, 얘가 1차면 얘가 2차라고 한다면 다시 또 역산해서 7일 전에 매각 물건 명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날이 되면 숙제가 되죠. 이런 식으로 공매가 진행이 되는데요. 공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 기일이 있으면 공매 기일 일주일 전에 공매재산 명세서라는 서류가 나오고요. 이 공매재산 명세서라는 서류는 당연히 이 날짜가 지나면 다시 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재산 명세서도 경매와 비슷한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공매재산 명세서는 좀 내용이 좀 달라 보이는데 이게 경매의 여러 가지 내용을 합친 겁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와 현황조사서 뭐 이런 것들을 합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보다시피 공매재산명세 현황에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써있죠. 현황조사에 보통 쓰이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배분 요구 및 채권 신고 현황, 이거는 매각 물건명세서에 기본적으로 써있는 내용들입니다. 쓰이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 중에 이제 뭐 임차인 내용, 그 다음에 압류 내용, 뭐 기타 등등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특징이 있죠. 공매의 특징은 압류 같은 경우, 그다음 교부 청구 같은 경우 이렇게 금액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금액을 알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매의 장점은 바로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세입자 이 씨가 있습니다. 세입자 이 씨 있는데 전입일자가 2013년 12월입니다. 그러면 배분 신고 현황, 이제 원래 등기부를 봐야 되는데 뭐 등기부가 동일하니까 이렇게 설정일자로 쓰이는 거는 여기에 등기에 설정이 돼 있는 경우는 이렇게 설정일자를 써놓거든요. 보다시피 압류가 되어 있죠. 2016년 1월 11일입니다. 그러면 2016년 1월 11일 이 밑에는 없었거든요. 없었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되는데, 설정일자가 2016년에 압류가 돼 있으므로 바로 이 날짜가 뭐가 돼요? 말소 기준이 되는 거죠. 말소 기준. 여기에 써있는 날짜 중에 가장 빠른 날짜가 말소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빠른 날짜가 말소 기준이 되는데, 물론 거기에 해당하는 거야겠죠. 뭐 압류라든가 말소 기준에 해당하는 그런 권리여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 세입자 2013년 12월 11일이니까 당연히 2016년보다 세입자가 빠릅니다. 그럼 뭐예요? 대항력이 있죠. 그렇죠? 대항력이 있는데, 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이씨가 뭘 했어요? 배분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배분 요구를 전액적으로 했죠. 배분 요구를 했고, 배분 요구 채권 금액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배분 요구를 했으므로 배당이 돼야 되나요? 자,
자, 봐봐요. 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세입자 E씨가 권리관계를 여기다 표시를 해놨는데 공매재산명세서에 보다시피 확정일자가 미상으로 표시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즉 확정일자를 표시를 하고 있지 않고 보증금도 여기 표시를 하고 있지 않죠. 좀 이상하죠. 여기는 1억 3천만 원에 대해서 배분요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증금도 없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로 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좀 할 수 있을까요? 확정일자가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배당 요구를 했으나 확정일자가 없으므로 배당이 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어떻게 되나요? 1억 3천만 원 인수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좀 여기에 좀 뭔가 여기로 좀 써져 있어야 되는데 좀 안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매재산명세서가 또 변동이 되는지 어땠는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더 사이트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공매재산명세서는 몇 차에서 공매재산명세서 이렇게 이걸 클릭하면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 차수에 나왔던 공매재산명세서 그 다음 이번 차수에 나오는 공매재산명세서를 각각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운받아 봤는데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문제가 없이 그냥 1억 3천만 원 그냥 인수상이구나 라고 처음에 생각을 좀 해보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좀 느낌이. 그래서 좀 더 사이트를 뒤져봤죠.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뭘까요 이게? 사이트를 뒤졌더니 임대차 압류재산 정보에 뭐가 돼 있어요. 이렇게 세입자 임차인이 있고요. 보증금에 그 다음에 환산보증금이 있고요. 확정일자가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재임신고일자도 써 있고요. 즉 확정일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세입자는 1순위로 배당을 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전액 배당을 받는다면 당연히 낙찰자 인수상이 없겠죠. 근데 왜 공매재산명세서는 이렇게 표시를 안 하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실수입니다. 공매재산명세서는 실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나 많거든요. 그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요. 경매의 경우에는 경매 계장이라는 되게 경매를 잘 아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공매재산명세서는 자산관리공사라는 곳에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런 경매 같은 이런 권리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매의 경우에 좀 실수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본 적이 있거든요. 낙찰 받았는데 전화 와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전화 와서 죄송합니다. 송달이 안 됐으니 보러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경우도 본 적이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매재산명세서만 이렇게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요. 보다시피 이렇게 사이트에서도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으니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모르겠다. 그러면 공매의 경우에는 항상 그 공매 담당자가 전화번호 써 있거든요. 전화하셔서 직접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세입자 E씨가 있는데 획정일자가 왜 없냐? 이상하다. 공매재산명세서 이상한 거 아니냐? 좀 확인해 달라. 그래서 물어보시면 가르쳐 주기도 하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고 입찰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게 됩니다. 경매하고 공매는 이런 차이점들이 있으니까 차이점들을 인지를 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서류가 전부가 아니므로 꼭 이렇게 사이트를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